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0일 일요일 손상TV 2 틈새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보면서 이놈의 정권은 원칙도 기준도 그리고 국가 운영의 이 매뉴얼조차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나라에 사고가 나도 방역도 외교도 국방도 심지어는 청와대 인사까지 시쳇말로 개판 5분 전입니다. 지난해 말과 오늘 말이 다르고 지난달 말과 오늘 말이 다르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를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 정권에서 정신이 이거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야 합니다. 같이 미친 척을 하거나 아니면 미친 상태로 같이 살아야 편하다. 잘못을 지적하려면 한 4년 정도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잘한 것을 찾은다면 죽을 때까지 찾아도 한 건도 못 찾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놈의 정권과 민주당은 눈만 뜨면 좌하자찬입니다. 이제는 정권 막바지를 아는지 거의 발악 수준입니다. 어떻게 된 인간들이 쪽팔림도 없고 얼굴도 두껍고 내로남불도 하나님과 부처님이 창피해서 얼굴을 가릴 정도입니다. 뻔뻔하게는 김일성이보다 더하고 똥꼬집은 김정일이보다 더하고 아나무인은 김정은이 뺨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다 싫어하겠습니까?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달라붙으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는 문재인이가 돈을 준다 해도 싫다. 백신 준다 해도 싫다. 도로 깔아주고 전기 갖다 준다 해도 싫다. 간을 빼준다고 해도 아마 김정은이는 간만 쏙 빼가고 내칠 겁니다. 이제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나라를 추스를 때가 됐는데 여전히 꿈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이거 해초리를 들어야 할지 아니면 호미를 들어야 할지 그저 답답한 시간만 흘러갑니다. 내려와 방, 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공감해보고 싶은 걸 3편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586 선동꾼 정치 백수들의 자유민주주의 파괴라는 경기도에서 이동욱 회장님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말이 잘 안되네요. 선택적 위험, 선택적 정의로 이 사회 공정을 파괴하고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586 선동꾼 정치 백수들이 자유민주주의까지 파괴한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인원 제한 없는 백화점, 마트, 전철, 관공서에서는 코로나가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콘서트장 4,000명에 대해서는 코로나 있어도 어쩔 수 없고 뷔페 식당도 어쩔 수 없고 야외 집회 10명 이상은 코로나 때문에 절대 금지라는 코로나 사기 정치 방역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마스크 쓰고 야외에서 2m 이상 떨어진 방역 수칙으로 야외 집회가 도대체 왜 금지되는 것입니까? 하루에 확진자 600명 이상 발생해도 야외 집회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만 문제이고 전철에서 발생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이렇게 말살되었는데도 북한 주민들처럼 누릴 생각도 없는 국민들을 보고 있노라면 개돼지란 말을 들어도 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하루에 수십 명씩 문정권 폭정으로 희망 잃고 속 터져 자살하는 국민들을 이제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나서서 구해야 할 것이다. 참 우리 이동욱 회장은 참 의사로서 이 정치 방해에 대해서 강분하시는 분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데 아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빼곡히 서서 그냥 이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등을 대고 뭐 어깨를 대고 이랬는 지하철 안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밥도 지하철에서 먹고 집회도 지하철에서 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왜 우파 집회만 확진자 나오니 안 나오니 난리 법석을 찍으면서 9명 외에는 집회조차도 못하게 가로막고 좌파들은 4,000명이 모여서 불법으로 집회를 해도 그냥 뭐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옛날 8.15 때 우리 우파 때려잡을 때 그 수많은 쓰레기 언론들 다 어디 갔습니까? 나라가 이렇습니다. 더 이상 개대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신 좀 바짝바짝 좀 차리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두 번째는 대연정 운운하는 문재인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한민우님의 글입니다. 오토 원비어 씨는 겨우 23살의 나이에 북한 공산왕조의 잔인한 고문 끝에 세상을 떴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도움 덕분에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움 덕분에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도움 덕분에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토 원비어 씨가 통일의 씨앗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북한 공산 왕조의 몰락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원비어 씨는 북한 공산 왕조가 자유세계와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악마적 집단이란 걸 목숨을 바쳐 입증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 북한과의 평화공존, 연방제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악질적 망상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문재인은 며칠 전에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지만 좌우를 포괄한 성공적인 연립정부 구성으로 성전국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10년의 분할 통치 끝에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뤘다. 지금도 이념을 초월한 대연정으로 안정적인 정치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오스트리아의 좌파는 북한 공산화왕조와는 전혀 다른 세력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라고 하는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연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북한 공산왕조는 자유민주주의를 저주하고 두려워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권 말살 집단입니다. 법치는 그냥 말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하는 조폭들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공산왕조입니다. 그런 조폭 악마들과 연립정부 대연정 운운하는 문재인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독한 멍청이가 아니면 북한 공산왕조의 꼭두각시입니다. 통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민주통일이며 흡수통일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문재인의 몽상가는 정반대로 북한 공산왕조의 처절한 몰락과 자유민주통일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중국몽은 초라한 개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진영이 중국 공산당을 포위하고 말려 죽이는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팔다리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이는 억압과 가단에 치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든든한 우방이 있습니다. 원비어 4주기 추도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120년간의 미국의 도움에 감사하며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원비어 이번에 4주기 추도식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북한을 천국처럼 생각을 하고 북한이 아니면
뭐 못 살 것처럼 이 나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쓰레기 종북들,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아무리 세뇌 교육 옳고 아무리 주사파 교육에 푹 빠져 있다 해도 세상 두 눈을 갖고 뭘 보고 사는 겁니까? 응?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으면 중국이나 어디 저 북한 가서 살든지. 가지도 않고 남한에 남아서 별 꼬라지를 다 하고 있어요. 진짜 막 대깨문들 대가리를 깨어서 그 안에 우동을 꺼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들 정리해야 됩니다. 북한으로 전신만신 열차 태워서 버스 태워서 싹 보내고 깔끔하게 문 닫고 우리끼리 잘 살아죠. 이것들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밑에서 노예로 한 2달만 살면 다 자살한 인간들이야. 어휴, 답답한 놈들. 물에 빠진 놈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는다고. 아, 미국이 우리가 떡을 달랍니까? 뭐 밥을 달랍니까? 어떤 이유가 돼도 6.25 전쟁 때 와서 그 수많은 자국민 군인들을 잃고 지금까지도 도움을 주는 동맹관계라면 미군 철거가 뭡니까? 뭐 어떤 배은망덕한 인간들 같은 데는. 아, 북한이 우리에게 뭘 도와줬습니까? 지금까지. 6.25 전쟁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70 동안 수많은 남친과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GMZ 지뢰 폭발, 뭐 할 것 없이 뭐 예전에 한번 간첩까지 뭐 울진삼층 무장공비 이후에 숱한 무장공비 침투해서 우리 양면항상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좋다 그랬는데 문재인부터 전부 손목 잡고 전부 북한으로 가라고. 세 번째는 주사파가 나라를 차지하고 폭정을 펼치며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강석두님의 글입니다. 탄핵 강풍이 온 나라를 휩쓸 당시에 더불당 안민석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 300조 원이고 최순실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며 그 재산을 찾아내겠다고 독일을 들락거렸다. 그는 국회 탄핵 청문회에서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에게 미용기구 사진을 보여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날 그걸로 미용시술을 받았냐고 질문했다. 국회 탄핵 청문회 의장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의원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역시 새누리당 소속의 근성동이었다. 40표를 모아오겠다며 문재인과 박지원을 설득해 탄핵을 성사시킨 것 역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다. 탄핵을 하겠다고 뛰쳐나가 새로 당을 만들고 당대표를 한 것 역시 새누리당 소속의 유승민 의원이었다. 그 결과 주사파가 나라를 차지하고 폭정을 펼치면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요. 짧은 글이지만 상당히 그 팩트가 있는 얘기 맞습니다. 불법 탄핵 얘기만 하면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야. 더더욱이나 그 당시에 우리가 청문회 봤지만 안민석의 깐죽거리는 그 폼, 또 김성태, 권성동, 와, 징글징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걸 물고 안 놓는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하태경이 이런 자들을 보면요, 나라가 싫어집니다. 나라가 싫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신이 살아있다면 이 자들에게 역사의 단죄를 할 것입니다. 왜? 그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넘도록 아무 말 없이 그 고통을 참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돼 나온 이후에 이 자들의 행태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 탄핵 세력이 분명히 불법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던 그 전체를 그대들도 꼭 밝기를 기원합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